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전에 바로 전 영상을 찍었을 때만 해도 삼성전자가 한 마이너스 500원 정도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보시면 플러스 400원, 5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죠? 이런 예상은 빗나가도 좋다. 예, 이런 예상은 제가 빗나가도 즐거운 빗나감이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오르는 말에는 뭐 그냥 올라타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어차피 장기 투자할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 15만 원, 20만 원 그 이상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 우리 같은 동지입니다. 자, 우리 지나고 보니까 하는 말이지만 바로 앞에 음봉 막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이때 우울했습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우울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걸 이겨내고 나니까 이런 날이 오지 않습니까? 물론 뭐 제가 봤을 때 뭐 예전 빠진 거 생각하면 많이 오른 것도 아니죠. 오른 것도 아닌데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이런 날도 온다. 야, 우리 정말 저 앞에 음봉 크게 났을 때 정말 제가 하여튼 좀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말씀을 안 드릴게요. 오늘 제가 좀 좋은 소식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해 드릴 텐데 빨리 요거 오전에 요런 거는 뭐 기분 좋잖아요. 자, 우선주 오늘 갭 상승해서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밑꼬리 달면서 지키겠다는 거죠. 예, 121선 안 깨겠다는 거예요. 저는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자, 수급 보면 저는 외국인이 오전에 좀 팔았길래 오늘은 좀 쉬어가는가 보다 했는데 갑자기 그냥 외국인들 매수세가 빡빡빡빡 들어오면서 예, 결국에는 이렇게 오늘도 200억 가까이 뭐 장 마감하면 어느 정도까지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이대로 가면 또 500억에서 많게는 1000억까지도 가능한 또 수급의 그림이 그려진다. 근데 개인적인으로는 여기서 또 너무 가는 것보다는 약간의 121평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너무 급하게 먹으면 체해요. 예,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소식 좀 전해드릴게요. 자, 조선비즈에서 나온 건데 IT 관련해서 NXP, 인피니언, 꼼짝마 예, 삼성, 퀄컴, 인텔 차량용 반도체 도전장 내민다.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지금 차량용 반도체는 제가 좀 설명드리겠지만 사실 돈이 안 됐어요. 삼성전자가 못해서 안 한 게 아니라 안 해서 안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NXP라든지 인피니언 이런 회사들이 거의 지금 뭐 차량용 반도체 전 세계 뭐 1등, 2등 뭐 이렇게 하고 있죠. 네덜란드에 지금 예, 차량용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에 지금 최전선에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죠. 차량용 반도체의 수요도 앞으로 많이 늘어나는데, 자, 요 이야기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네덜란드의 차량용 반도체 회사가 네덜란드의 NXP, 독일의 인피니언, 일본의 르네사스, 미국의 그다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뭐 메모리 반도체 뭐 삼성전자가 뭐 1위죠. 그 다음에 이제 파운드리 지금 따라잡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이미지 센서라든지 뭐 AP라든지 AP는 좀 약하긴 하지만 어쨌든 가고 있는데 요 차량용 반도체도 삼성전자가 이제 요거 이제 보니까 돈 되네. 그래, 돈 되면 우리가 뭐 다 해먹지. 삼성전자가 최근에 3개의 제품도 출시를 했죠. 출시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요 시장 차량용 반도체 시장도 삼성전자가 먹겠다, 휩쓸겠다. 그 내용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삼성전자가 3종 3개를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하면서 앞으로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와 동시에 포드, GM, 뭐 현대차, 폭스바겐, 뭐 BMW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영업을 펼치겠다고 삼성전자가 이제 계획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한 2010년대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는 일반적으로 반도체가 안에 차에 한 200개에서 많아봐야 한 300개가 들어갔어요. 그 중에서도 MCU라 그래가지고 돈이 안 됐어요. 돈도 안 되지만 다품종 소량 생산이다 보니까 더 돈이 안 됐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다른
메모리 반도체나 다른 데가 돈 되는 게 더 많다 보니까 이걸 좀 등한시한 경향이 있어요. 근데 지금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반도체 수가 2022년부터 내년부터 만들어지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 2,000개까지도 많게는 늘어날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규모 시장이 지금 올해가 한 450억 달러, 한 53조 정도 되는데 매년 이게 한 7%씩 성장을 해요. 반도체 시장, 차량용 반도체 시장만 2026년도에는 한 80조 가까이 큰 돈이죠. 삼성전자 여기서 뭐 말 한 20%, 한 10%에서 20%만 가져와도 엄청난 시장이죠. 결코 놓칠 수 없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규모 같은 경우에는 뭐 2027년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는 한 1,000억, 1,300억 개 정도 나가는데 그때 한 거의 2배 가까이 2,000억 개 정도로 증가, 규모의 경제도 같이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차량용 반도체 시장의 강자는 지금 TSMC나 삼성전자가 아니에요. 지금 네덜란드의 NXP, 뭐 독일의 인피니언, 뭐 일본의 르네사스 요 정도가 차량용 반도체 시장인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최첨단 나노 공정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차량별로 또 다른 칩이 들어가요.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차가 뭐 산타페, 뭐 그랜저 아니면 모닝 이렇게 차량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차량용 반도체도 종류가 다양하고 들어가는 칩이 다 다르고 또 어떤 칩 종류별로도 다르고 이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를 구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스마트폰용 반도체, 뭐 AP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보면 제조라든지 품질 관리도 상당히 까다로워요. 휴대폰은 수명이 2년에서 많게는 뭐 3년인데 차량 같은 경우에는 10년 정도는 내구성이 최소한 갖춰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단가도 어떤 제조나 품질 관리도 까다로운데 수익성도 그렇게 좋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대형 파운드리 업체가 시장을 소극적으로 바라봤던 요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았는데 어쨌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돈 되는 지금 시스템 반도체 3종을 공개를 했죠. 돈 되는 쪽으로 엑시노스 오토, 그 다음에 뭐 차 내 내비게이션하고 뭐 콘텐츠 활용을 위해서 하는 엑시노스 뭐 오토 V7 그리고 이제 전력 관리로 하는 전력 관리 반도체 이렇게 총 3종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어쨌든 요 세 제품 뭐 싹 다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이게 MCU는 아니에요. MCU 같은 경우는 개당 뭐 1, 2달러 요 정도밖에 안 해요. 그래서 투자성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다행히 삼성전자는 이 MCU 쪽은 아니고 좀 더 고부가가치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 삼성전자가 이제 도전장을 내밀었죠.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연상과 AI 기능을 갖춘 뭐 자율주행, 뭐 인포테인먼트, 차량 정보 처리량이 많은 미래차에 들어가는 그 핵심 부품용 반도체만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핵심은 뭐냐면 뭐 르네사스나 그다음에 NXP나 인피니언이나 아니면 온세미컨덕터 뭐 이런 회사도 있죠. 이런 것에 대한 삼성전자가 M&A를 굳이 할 필요가 있나? 돈을 80조 가까이 뭐 70조, 80조 들여서 물론 하면 좋죠. 예, 기존의 어떤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는 진입 장벽이 높다 보니까 새롭게 이제 영업을 안 해도 되고 뭐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어떤 어드밴테이지가 없는 건 아닌데 그렇지만 그 돈보다는 차라리 다른 쪽에 어떤 스타트업 회사라든지 이런 데 투자를 차라리 하거나 아니면 인수 합병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돈 되는 부분만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지금 굳이 NXP나 이렇게 큰 돈 들이지 않고라도 시장을 한번 개척해 나가 보겠다. 한번 하만도 있잖아요. 하만이 기본적으로 뭐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그런 방향으로의 전략적 우회가 지금 삼성전자가 가고 있는 방향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뭐 대형 그런 어떤 NXP라든지 인피니언이라든지 르네사스 같은 회사를 인수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이 시장을 삼성전자가 공략할 수 있고 공략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 왜냐하면 너무 비싸잖아요. 뭐 한 30조, 40조 선이었으면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또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예전에 퀄컴도 인수하려고 하다가
중국 때문에 안 됐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 마당에 차라리 이렇게 어떤 새롭게 신제품을 만들면서 나가서 시장을 공략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 이런 시장도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 이미 지금 분위기 너무 좋고 올라타고 수급 좋고 다 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오르는 말에 올라타서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 장기 투자할 거니까 얼마까지 가는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여러분,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